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댓글 부대에서 사회부 기자의 임상진 역을 맡은 손석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댓글부에서 찡버킹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성철입니다. 덕분에 나중에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 부대에서 탓탓 역할 맡은 김동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발음이 쉬운데요. 펫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댓글부대 연출원 안국진입니다. 이분들 모셔서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네, 제가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손석구 씨. 네, 자, 일단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부대를 통해서 이제 곧 관객들을 만날 소감이 어떻습니까? 좀 떨려요. 떨리고 그리고 저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범죄도시 2 이후에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 뵙는 게 또 정말 오랜만이어서 떨리고 좀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독님 댓글 부대라는 제목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떻게 연출을 하게 되셨는지 계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걸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을 처음에 받게 됐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끌리게 됐던 거는 좀 기존에 있던 범죄물이나 소재랑은 달리 저희가 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터넷 세상 속에 있는 이야기와 좀 익숙한 음모론들을 가지고 되게 장르적인 이야기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요. 네, 성격도 잘 맞고 다 다채로운 성격의 성향에 그리고 다 연기들도 너무 잘하고 이런 배우 촬영하면서도 이런 배우들하고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조합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현장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럼 캐스팅한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좀 이 이야기가 사실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도 좀 독특하고 기존 영화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배우들의 조합, 그러니까 좀 보기 새롭고 좀 독특한 조합의 배우들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 대세 손석구 배우와 곧 대세가 될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이 조합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세와 대세가 될 자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손석구 씨. 이제 곧 대세가 되실 감독님을 충고로 아니 저는 감독님 이제 시나리오를 감독님하고 저 또래가 비슷해서 그 비슷한 또래의 감독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보통은 대본이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대본을 받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호기심이 갔었는데 그 감독님은 하여튼 그 되게 그 평범하지 않고 범상치 않은 그런 게 있거든요. 대본에서도 그게 너무 느껴져서 그냥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드신 감독이라고 해서 역시 그러고 봤는데 만나 뵈니까 외모도 독특하시고 그래서 되게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너무 호감이었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감독님들하고 저하고 성향이 맞을 때 좀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굉장히 창의적인 거를 그런 거에 가치를 되게 많이 두시는 분이고 그런 막 디테일한 거에 굉장히 강박을 또 갖고 있고 막 그런 게 저는 좋아서 네, 하게 됐죠. 감독님에 대한 매력. 그렇죠. 좋습니다. 김성철 씨. 저도 우선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이제 안국진 감독님께서 연출하신다고 하셔서 그 전작을 제가 그땐 못 봤었다가 봤는데 감독님 작업을 하고 싶다. 근데 또 임성진 기자의 또 석구 형이 대세 배우의 힘을 얻고 싶다. 형 등에 업혀 가고 싶다. 저희는 대세 부대입니다.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제 동이랑 경이도 워낙 팬이었어가지고 제가 또래 친구들하고 사실 연기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지가 않아서 특히나 영화에서는 이렇게 한 크루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부대 보면서 이 세대 조합을 계속 상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게 익히고 계속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동희 배우. 저는 사실 시나리오보다는 감독님을 먼저 만나 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미팅 자리에서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왔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실 하고 싶어서 거짓말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안 읽어본 거 지금 알았어요. 거래를 그때 촬영하고 있었어가지고 미팅을 하게 돼서 감독님이 저를 좋아하시면은 시나리오 열심히 읽어서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너무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뭐 감독님을 원래부터 이제 팬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안을 주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뭐 이제 성철 형이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제 업혀가고 싶었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다 짐이 많으세요, 형이. 여러 명을 지금 짊어지고 계시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 등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저희를 다 업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업고 있어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 너무 안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어가지고 당연히 한다고 했고 당연히 흔쾌히 다들 동의해 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홍경진은요? 저는 시나리오 읽고 만났고요. 감독님 처음 만나서 한 2-3시간? 그죠? 영화 얘기. 한 6시간 얘기한 거. 네. 되게 제가 한국 영화에 미천한 지식으로 그래도 제가 쌓아온 그 영화 본 것들 중에 한국 영화들 중에 제가 손꼽히게 사랑하는 저만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실한 나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국진 감독님 처음 만나 뵙고 이제 책에 대한 것들도 너무 되게 익숙한 얘기인데 저는 막 그 안에서 되게 서스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 나눴죠. 그리고 뭔가 채워나갈 게 많아 보여서 감독님이랑 하고 싶었었어요. 네. 손수구 씨한테 안 업혔나요? 제가 경희한테 이제 곧 업혀야죠. 경희. 저는 이미 붙어 있었어서 등에.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분씩 만나보면서 캐릭터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되죠? 네. 네. 자, 그러면 임상진 기자부터 만나보시죠. 자, 지금 어깨가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했나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댓글 부대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강명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 있고 그리고 작가님이 원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한번 뵙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기자분들은 뭐 특성이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공부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자와는 좀 차별점을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목표를 정해두고 달려가는 그런 기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속에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기자로서의 욕망이 굉장히 좀 큰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댓글 부대와 엮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굉장히 있을 법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뭐 굳이 기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당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중점을 줬었던 거는 좀 그런 부분이 더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하면서 조금 그런 그 기자분들, 뭐 영화에 그게 다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기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까지의 과정을 조금 배워가는 게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기존에도 뭐 사명감이라든지 정의감 있는 캐릭터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는 캐릭터는 그닥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좀 덜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 임상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름의 정의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의감이 10명의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다 옳은 정의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는 정의감이지만 누구한테는 뭐 그릇된 믿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뭐가 진짜냐는 거를 조금 물어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걸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좀 못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는데 지금 앞에 계시는 동료 기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뭐 기자분들 앞에서 기자 연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기사에 솔직하게 써주세요. 제 봤는데 저렇지 않더라.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자로서의 저는 그 직업적인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임상진 기자의 경우는 신문의 일면을 자기의 기사로 장식을 하는 게 또 목표가 있었고, 그거를 달려가다가 뭐 제가 트레일러에서도 보셨지만 그게 이제 오보가 되고 이렇게 속된 말로 막 기레기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는 사실은 그 완벽한 인간상이라기보다도 점점 좀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찡뻑킹 만나보시죠. 김성철 씨. 자,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 실제적 리더 찡뻑킹 역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우선 작년에 촬영하면서 이제 개봉할 때가 되면 제작 보고회를 할 테고 캐릭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찡버킹 이걸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그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 네. 힙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찡버킹입니다. 네. 이렇게 손동작까지. 쌍시. 그런 거 없어요? 한번 해줘요. 선배님 찡버킹. 그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거 사실 많이 나는데 결국 해버렸네요. 우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일상에 녹아 있는 범죄 드라마라고 저도 읽었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들이 이게 범죄 혹은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못한 상태로 맨 처음에는 알바식으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팀 알렙이라는 그 어떤 이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뭐 작정하고 뭘 만들자 이런 느낌보다는 알바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밥벌이에 이걸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네들도 백수니까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댓글 부대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 댓글 부대의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찡버킹이라는 인물도 나름의 죄책감과 이 어떤 본인만의 가치관에 자꾸 흔들리는
결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트러블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팀이 약간 와해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내는 정도의 뭐 싸움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캐릭터인데 저는 되게 이 캐릭터를 일상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한 인물로 설정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이 얘기 자체가 되게 엄청난 스릴이 있는 작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막 누구 막 죽이거나 막 그런 어떤 자극적인 요소는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일상적이고 오히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서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감독님께서는 약간 안 그런 인물을 원하셨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독님하고 초반에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막 촬영할 때도 뭐 테이크도 되게 많이 갔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인데 감독님이 원하는 건 이 방향이고 근데 결국에는 막 몇 번을 해도 저 테이크가 오케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원했던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첫 테이크에 오케이를 받은 김성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십니다. 네. 자, 스토리를 짜는 익명의 작가이자 댓글 부대 존재를 알리는 그런 인물인데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나요, 동희 씨? 저는 제보자이기도 하면서 티말랩에서 활동한 작가기도 하니까 일단 아마추어 작가거든요.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마추어 작가고 이제 그 어떤 카페 맨날 자기 혼자 소설을 연재하고 아무도 조회수 1, 2에 달하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연재 소설을 하지만 이제 그 작가분들도 다 아마추어 작가분들이지만 다 나름의 그 프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 궁금해서 저는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 아마추어 분들 작가분들 카페가 있어요. 글담이라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민 같은 거 적어놓고 이제 소설을 뭘 썼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제보자로서는 이제 좀 대사가 긴 것도 있고 제가 계속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제보자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독님이랑 뭐 템포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또 감독님은 또 완전 차타카시 애처럼 보였으면 아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감독님이 뭐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감독님이랑 얘기하는 게 어려웠지 뭐 하는 거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저는 기승전 감독님. 네. 좋습니다. 네. 자, 감독님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들어보겠고요. 자, 홍경 씨가 맡은 패택입니다. 패택. 자, 온라인 여론 조작의 위력을 체감하고 점점 더 빠져드는 키보드 워리어. 어떤 부분을 노력했나요? 패택을 위해서. 저는 감독님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재밌었냐면 이렇게 물론 뭔가 서사가 분명하고 이 친구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씬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그게 없을 때는 감독님이 좌표를 찍으면 걸로 뛰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랑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 방향으로 켜보고 저 방향으로 켜보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아주 촬영을 했었고 준비하면서는 이 친구가 막 컴퓨터 댓글을 쓰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 되게 부차적인 거였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찡뻗킹이나 뭐 찻 이 둘 친구가 얘한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이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네 그랬었었고 뭘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생각나면 말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배우분들이 감독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상당한데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누셨나요? 약간 비꼬는 거고요. 이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배우 셋이 앙상블도 좋았고, 그러니까 배우 본인들의 성격 자체가 성향이 그러니까 잘 어울리면서도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찐버킹 같은 경우는 되게 쿨하고 장난기 있는 성격이고 배우 자체가, 이 도희 같은 경우는 엄청 바른 생활에다가 너무 착한 성격이고, 홍영 같은 경우는 엄청 집요하게 캐릭터를 파는 성격이고, 이런 게 엄청 달라서 좀 촬영하면서도 오히려 배우들 성격에 맞게 좀 장면들을 계속 맞춰서 나가려고 많이 바꿔가면서 찍어서 아마 배우들이 좀 어느 순간에는 좀 버거운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막 대사를 오히려 바꾸고 하니까, 예. 그렇다면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 자, 지금부터는 댓글 무대 제작기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주시죠. 자, 우리 임상진 기자, 손석구 씨의 공간들이 나오는데 언론사와 집입니다. 자, 손석구 씨가 미술 감독님한테 반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예, 얘기 좀 해주시죠. 미술 감독님하고 처음 뵀는데 보통은 이제 세트장 안에다가 세트를 짓죠. 그리고 저도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있는 건물이나 뭐 이런 데다가 짓는 걸 오픈 세트라고 하나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한 건물 전체를 빌려서 저 언론사 회사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엄청나요. 저기를 정말 잘 신기할 정도로 리얼하게 만드셨어요. 소품 하나하나가 그렇고 저 임상진의 집도 독특해요. 구조가 독특하고, 그리고 그 임상진의 그런 좀 캐릭터성을 부여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집 안에 있는 소품들이나 액자 같은 것도 굉장히 임상진스러운 걸 넣어서 막 감독님이 이거는 인서트로 하나 따시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하여튼 미술 감독님한테 굉장히 반했어요. 디테일에. 네, 그리고 그 작업하시는 성향도 뭐라 그럴까, 그냥 디테일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뭐 카톡도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또 그 남편분도 촬영 쪽에 남편분이 현장에 개인사이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하죠. 현장에 미술 감독님의 남편분이 같이 우리 또 촬영 같이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화기애애하다고. 아니요, 화기애애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했지. 왜냐면 내가 개인사를 공개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다르게 알고 있네요. 자, 감독님, 다음 스틸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스틸을 보시면 팀 알랩의 공간인데 사실 그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이 공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공간으로 제일 고민이 컸던 거는 이 장소에 대한 게 상당히 영화상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 큰 성인 남자 셋이, 성향도 개성도 이렇게 강한 성인 남자 셋이 한 공간에서 한 몸처럼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진짜 같으면서도 재미있는 공간으로 나올까라는 게 제일 고민이 컸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각자의 방 크기나 벽 색이나 인물에 따라서 저 같이 있어야 되는 공간까지 오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선택된 장소입니다. 네. 그 각각의 방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타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계속 글을 쓰고 고립돼 있는 것 같은, 나머지 둘과도 약간은 감정적으로 거리가 먼 것 같은 캐릭터인데, 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고 자는 공간도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고, 펩텍 같은 경우는 방이 화려한데도 또 반대쪽에 고립돼 있고, 찐버킹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집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여요. 방 자체가 좋아 보이고 구조도 전혀 이 집안에 없을 것 같은 구조의 집 속에서 근데 서로 방까지 가야 되는 거의 길들은 다 뭔가 개미굴처럼 어떤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 분은 어떠셨어요? 각각의 방. 성철 씨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구조가 약간 감독님께서 예전에 이제 사셨던 집의 구조를 저희 세트로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라면 이런 집에 살았을 것 같다. 아, 혹시 감독님 댓글 부대셨어요? 약간 돌이켜 보면 뭐가 달랐나 싶기도 하고요. 농담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선을 이를테면 차탁한 방을 가려면 평택 방을 지나야 되고 뭐 평택 방은 옆에 있긴 하지만 뭔가 되게 구조가 특이해요. 모든 구조가.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영화에서. 근데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이 세 명은 정말 고립된 아이들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사회 아직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약간 사회생활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이 세 명의 그 앙상블이 잘 녹여내줄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은 좀 힙하고 되게 되게 세련된 그런 방이었어서 제가 낮잠을 꼭 자거든요. 촬영하면 저는 점심시간에 웬만해서는 자요. 밥을 안 먹고 제 방에서 그냥 꿀잠을 잤습니다. 네, 그렇게 잠이 잘 솔솔 오는 그런 방이었어요. 네, TMI. 자, 이번에 동희 씨,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데 본인 방에서 뭐 좀 놀랐던 소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작가다 보니까 이 포스트잇을 엄청 붙여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카메라에 걸리는 것들만 보통은 좀 글을 제대로 써놓고 이러는데 안 걸리는 부분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는 쪽이 이쪽이면은 보통 제가 자는 쪽만 찍는데 그 뒤에는 거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다 이제 하나하나 신경 써서 글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그 미술 감독님도 그 카페에 가입하셨나 하실 정도로 그 멘트들이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미술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더 해주세요 할 게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 세팅이 잘 돼 있어서 찐버킹 방을 가든 혜택 방을 가든 차타카 방을 가든 다 그 각자의 성격이 보여요. 딱딱딱. 네. 혜택은 어땠어요?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컴퓨터 용품들이 되게 많이 즐비해 있었고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가 아주 이렇게 많이 띄어져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뭐 영화를 찍고 나서 달라진 게 있나요, 홍경 씨? 사이트들 많이 가입을 했다라든지. 멀리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아, 그냥 보기만 해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호흡이 느껴지는 그런 스틸들인데 손석구 씨, 감독님과 김동희 씨랑 합숙을 하면서 촬영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네. 한 몸이 되셨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완전 융합이 됐었죠. 그 시기에. 특히나 이제 팀 알랩 중에서 동희 씨만 유일하게 만나잖아요. 맞습니다. 제보자로. 네. 호흡 어떠셨나요? 동희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그리고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고 그리고 이제 저와 감독님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반대말이 뭐죠? 아니야. 방탕. 저희는 다르죠. 네, 방탕한 사람들이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 같고 합숙하면서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여러분 이게 뭐 트레일러 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웃겨요 영화가 저는 감독님만의 그 특유의 그 블랙 코미디 성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주로 뭐 좀 많이 웃으면서 뭐 좀 재밌는 대사 같은 거 생각하고 회의는 정말 많이 했어요. 합석도 하고 뭐 이 촬영 찍기 한 2주 전부터 뭐 조 감독님하고 PD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상암의 사무실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맵핑을 해가면서 뭐 많이 했죠. 그 대본도 많이 또 수정이 됐었고 그 후로도. 눈빛만 봐도 알겠네요 이제는. 감독님 눈빛이요? 감독님 눈빛이 잘 안 보여요. 항상 저 안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은 약간 목소리 톤으로 제가 조금 알고 오케이 이 톤으로. 이게 진짜 오케이인지. 네. 아닌지. 네. 감독님 또 컷을 많이 가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엄청 많이 가요. 그만큼 웰메이드 범죄 드라마 탄생을 했습니다. 각자 다 거의 한 20테이크씩 같이 씬들이 있어요. 그 씬이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씬인지 네. 저희가 네. 나중에 꼭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진 기자와 우리 그 동희 씨와의 또 만남뿐만 아니라 팀알랩은 진짜 거의 동거동락하면서 촬영을 했을 거고 또래들이었는데 호흡 어땠나요, 홍경 씨? 아까 감독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는 같이 살긴 하는데 성향이 너무 달라요 서로. 근데 거기서 오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때는 뭐 성철이 형이랑도 되게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이렇게 찍었던 것 같고, 또 동희랑은 그래도 연배가 좀 비슷하고 전 작품에서 한번 미리 만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좀 그래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철이 형이 주로 좀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 이렇게 많이 이끌어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김성철 씨, 세 분의 케미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저희 케미 저희는 근데 저희는 감독님까지 포함해야 돼요. 4명. 네, 해야. 손석구 씨는 왜 빼요? 그 형은 이제 지금 저희가 5밖에 없는데. 적대하는 기자들이지. 적병까지 하면 100이고 이제 감독님하고 적병 빠지면 80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 함께 해야 된다. 네, 그 되게 저희가 촬영이 거의 세트, 그러니까 저 세 명이 함께 있는 공간은 거의 세트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셋이 다 같이 외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성격, 캐릭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안 나왔고, 거의 저 세트 안에서 예방, 째방, 거실, 뭐 오늘은 내 방에서 회의하자, 뭐 내일은 얘 방에서 회의하자, 뭐 그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거의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동희 씨, 뭐가 제일 떠올라요? 일단 성철이 형이 제가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테이크를 찍는 동안 낮잠 자고 있었고, 경희는 또 대사를 저한테 해줘야 돼가지고 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영화에서 빨리 와 이게 있거든요. 처음에 그거 계속 해주느라 20번 동안. 네, 성철이 형도 처음엔 하다가 지쳤는지 자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의하면 그 극 중에서 막 먹는 씬들 있으면은 계속 그냥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카메라 롤 눌러놓고 하는 것 같은 정도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뭐 그 세트장이 집 같을 정도로 많이 적응할 필요 없이 그냥 적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찐친이란 무엇인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인데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사실 20테이크가 아니고 18테이크였거든요. 네. 이걸로 정확하게. 계속 저한테 욕을 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사실 같이 하는 동안 그냥 다 말이 잘 통하고 비슷한 또래에 그냥 티격태격해도 금방 풀리고 그런 것들이 전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 이제 시나리오를 거의 이야기하면서 이 캐릭터에 맞게 새로 만들어가다시피 하고 동선을 새로 짜다시피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정말 다 같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었어요, 다들.
정말 친해질수록 그리고 호흡이 좋을수록 웰메이드 작품이 탄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기자님들도 영화 댓글 부대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텐데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김가수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먼저 기자로서도 이렇게 기자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될 생각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손석구 배우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대사 같은 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리얼리티 많이 살려져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대사나 아니면 장면 같은 거 있으면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기억에 남는 대사, 장면. 그 저기 카페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저기 내 기사 오보로 만든 거 얘들 아니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굉장히 그 두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의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했던 일을. 그게 하여튼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직업이고 그리고 두려움도 많이 따를 것 같고 그래서 뭐 기자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좀 이렇게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책임감과 무게를 견디면서 하신다는 게 저는 되게 또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좀 해도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는 해도 얻을 게 없어. 막 이런 일인데도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사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맞아,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중앙 뒤쪽인가요? 네,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손석구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앞서서 아까 감독님이랑 이제 배우들이 대세 손석구 배우한테 업혀가고 싶다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제 1,000만 넘은 범죄도시 2 이후 선보인 첫 영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철, 김동희, 홍경 배우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한 팀으로 활약을 하셨는데 이제 3명이 이제 한 캐릭터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좀 신경 쓰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부담은 없나요? 네, 부담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부담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제가 전에 했던 것들을 재생산하려는 마음만 생길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이런 작품을 할 때마다 기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새롭고 다른 거를 하고 싶은 열의 때문에 작품을 선택을 한다고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감독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했고 앞으로도 소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늘 그렇지만 감독님께서는 정말로 기존에 나왔던 영화와 무언가는 다른 나만의 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업히는 거죠. 감독님의 비전에 제가 이제 업혀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데 저는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저는 그런 열망이 항상 크다 보니까 부담감 같은 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영화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감독의 몫이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감독님 농담입니다. 제가 업혀 있죠. 자, 오늘 누가 누구한테 업혀 있는지 꼭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씨, 어땠나요?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케미를 위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촬영 전에 이제 미팅하고 리딩하고 이럴 때 이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 3명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 이 3명의 개성이 더 묻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사이드 아웃처럼 약간 슬픔이 있고 이렇게 약간 그 감정이라는 어떤 게 존재하는 것처럼 저희 셋도 약간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면서 이 세 명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약간 밑에 깔려 있고 약간 얘네가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들은 다 각자의 어떤 색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약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리액션을 할 때도 웬만해서는 다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있나요? 정덕님. 와, 기억에 남는 대사요? 예, 그런 거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편집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홍경 배우랑 어그로를 끌어야 돼. 그러면 경희가 이제 끌면 안 된다니까. 이제 어그로를 끌어야 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한 4-5번의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거든요. 끌어야 돼. 아니야. 끌어야 돼. 안 된다니까? 끌어야 돼. 안 된다니까. 근데 카메라 계속 펜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있는데 거기서 드러나요. 이 성격들. 약간 이 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기대됩니다. 동희 씨 네.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케미를 위해서. 저도 성철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티말랩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그 목표를 가는 이유가 다 각자 다르겠지만 누구는 돈을 벌고 싶고 누구는 이걸 통해서 뭔가 유명세를 얻고 싶고 뭔가 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여론 조작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그걸 직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작업을 할 때만큼은 각자의 형이 말했던 것처럼 개성은 밑에 깔아두고 우리 딱 요걸로만 인해서 달려가자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케미가 나타나고 모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대사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어쨌든 제보자로서 석구 형한테 임상진 기자한테 기사를 써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 기사를 내가 왜 써줘야 돼? 라고 했을 때 차타카시 하는 말이 100%의 진실보다 진실이 섞인 거짓이 더 진짜 같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로 어쨌든 차타카는 항상 그 말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들이 좀 많아요. 되게 이거 말고도 그런 후킹하는 말들의 대사가 좀 기억에 나요. 좋습니다. 홍경 씨. 저는 그 방금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붙어 사는 데는 어떤 한 이유가 있겠지만 감독님한테 시나리오 처음 받아서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받아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말할 때 싸워야 된다, 부딪히고 싸워야 되고 서로 다른 게 있어서 계속 갈등이 생겨야 된다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걸 채워나가려고 했고 저는 좀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려 하나로 보일 수 있게. 네.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요? 대사는 그게 정확히 라인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마지막에 얘가 그 마지막쯤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 나도 잘 몰랐잖아.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이 아까 성철 배우 형이 말해준 대로 그 사회 초년생 혹은 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것들을 저지르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저는 느껴지는 게 컸었어요. 네. 네. 나도 몰랐잖아. 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국민일보 임세정입니다. 네. 전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영화에 뭐 인터넷 미니나 온라인 용어 이런 분위기가 많이 담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구현하시기 위해서 좀 어떤 조사를 하시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개인적인 경험이 투영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조사. 꽤 오랫동안 인터넷을 달고 살아서 뭐 조사할 것도 없고 이미 잘 아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연출부 구성 자체를 일부러 커뮤니티 세대와 커뮤니티를 잘 안 하는 그렇게 인원 구성을 해서 커뮤니티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지와 커뮤니티를 잘 빠삭하게 알고 있는 세대가 어디까지가 당연한 건지를 연출부 구성을 그렇게 애초에 해서 계속 회의하면서 만들어 갔고 네, 거기서 이제 대중들이 좀 커뮤니티에 친근하건 친근하지 않건 간에 다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있던 밈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저작권을 풀어서 다 구매해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 아마 보시면 눈에 익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지가 느껴지는데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독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제가 혹시 라디오 DJ 할 때 저한테 사연 보내신 적 없으십니까? 이름이 제가 김국진 씨랑 친하잖아요. 안국진이란 이름이 흔하지 않잖아요. 혹시 보내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창피한데 사실은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었고요. 그럴 수도 있나? 아니요. 사실 제가 감독 되는데 어느 좀 지분이 있으시고 제가요? 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1살 때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까지 시나리오 써보려고 하다가 잘 못 쓰겠고 잘 안 돼서 포기하던 시점이 있었는데 21살 때 군대에 가서 제가 어떻게 글을 쓰지 하다가 그때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군 편지로 거의 막 8, 9장을 써서 보냈나? 했는데 그때 대상 받았었어요. 그 사연이.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읽고 근데 그때 뭐라고 해주셨었냐면 사연 읽고 나서 이분은 이제 군대 편지니까 제대하시고 나서 방송국으로 찾아오세요. 작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때 많이 용기가 돼서 글을 되게 많이 쓰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저한테 업히세요. 이게 결국에는 경민 선배님 등에 업힌 거 같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떻게 하면 뵈면은 꼭 이걸 사석에서 꼭 말씀드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기억을 했었거든요. 아니 제가 고맙습니다.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훌륭한 감독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그럼 이제 댓글 부대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손석구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이상하게 오늘 저 제작 발표회를 몇 번 해봤지만 나름 제가 생각이 되게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오늘 너무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데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지? 했는데 그 동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반쪽짜리 진실이 더 진짜 같다.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영화 이상의 그 어떤 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대중성을 띈 영화이고 재미도 보장이 된 거는 맞지만 아마 보시면은 더 아실 거예요. 이게 막 반쪽짜리 진실이 더 진짜 같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인터넷 댓글 부대라는 정말 현실에 맞닿아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저는 편집본을 보고서도 굉장히 좀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약간 다큐멘터리 블랙 코미디? 약간 이런 식으로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상상력이 추가된 영화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창작을 한 거지만 그래서 성철이가 얘기했었던 어떤 그 영화적인 서스펜스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공포스럽고 두려워지고 좀 서스펜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게 너무 좀 와닿는 게 있어서 그런 거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영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재미지만 많은 조금 재밌는 대화거리를 안겨줄 수 있는 영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담을 좀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 역할도 했고 기자 여러분들이 좀 잘 포장해 주셔서 많은 관객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시면 울 것 같아요. 자, 김성철 씨. 네, 저도
이런 영화 제작 도배가 1년 반만인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에 긴장도 되고 사실 기대도 많이 하고 왔는데 오늘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자체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색다른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감독님도 많은 용기를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배우들도 각자가 하고 싶고 장점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무기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약간 융화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길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앙상블들이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 아직 편집본을 보진 못했거든요. 그냥 조금 간간히 보긴 했는데 그런 간간히 보는 장면들로도 저는 충분히 이 영화가 시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너무 잘 느껴지고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서 보고 가시면 되게 색다른 감정을 느끼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동희 씨. 네, 저도 뭐 매니어트가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제 간간히 조금씩 봤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저는 좋은 영화를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가 얘기할 거리가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히 저희 영화도 그런 얘기할 거리들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느끼시게 하게끔 준비를 많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딱 영화를 끝나고 핸드폰을 켰을 때 뭔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 혹은 뭔가 댓글들 아니면 뭐 SNS 등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영화를 잘 만들었으니까 저 역시도 영화를 찍으면서 뭔가 그런 단계 하나를 밟아 나가면서도 이게 시나리오인 걸 아는데도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에 많이 맞닿아 있는 영화니까 관객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경 씨. 저는 첫 영화를 선배님이 봐주셨었는데 결백이라는 영화를 오랜만에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또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 아까 석구 선배님이나 이제 성철 배우나 동희 배우가 말해준 것처럼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저희 영화가 되게 매력적인 거는 저는 요새 영화 보면서 짧게 개인적인 얘기하면은 내러티브는 당연하고 이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는 거고 청각적으로 듣는 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지점에서건 관객분들에게 되게 이렇게 발목을 잡고 매혹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촬영해주신 형래 감독님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미술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 영화의 어떤 미학적인 부분이 국진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태프분들이 채워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신 있게 새로울 수 있고 되게 좋은 의미에서 스타일리시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뭐 앞에 다 뭐 동의하는 바이고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는 그냥 더 크게 얘기하면 사실 한국적인 오리지널리티가 강한 이야기,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족하고 있고 또 극장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를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 무대 옆쪽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 결백에 이어서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 1 그리고 최근에 악기를 통해서 멋진 연기를 보여준 홍경 배우입니다. 네. 오늘 멋진데요. 네,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김동희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자,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리고 드라마 비밀의 숲2, 미싱 그들이 있었다 2, 그리고 거래까지 탄탄한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동희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른 배우. 자,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하트. 아, 좋습니다. 보라트. 오른쪽. 그 상태로 왼쪽. 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김성철 씨입니다. 영화 올빼미, 그리고 드라마 그의 우리는 프랑스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뮤지컬 몬테크리스토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김성철 배우입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아, 자동으로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좋습니다. 잠시 해보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손석구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대세 중에 대세죠. 손석구 배우입니다. 네. 걸음도 멋져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얼굴 안 가리게 반대 살짝 내려서요. 오른쪽, 그리고 왼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팀 알랩 3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김동희, 홍경 세 분 모시게요. 자, 세 배우 김성철, 김동희, 그리고 홍경 세 배우입니다. 자, 세 분 중앙으로 서주시고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팀 알랩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멋있는데요? 자,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 혹시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없어요? 한번 가봅시다. 각자 본인만의. 자, 하나, 둘, 셋. 정면, 오른쪽, 왼쪽. 좋아요. 서로 안 맞죠? 자, 손석구 씨 모시게요. 자, 손석구 배우 임상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댓글 무대 추억들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 손석구씨 뭐 하려고 그랬어요? 손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보이감이요. 자, 하나, 둘, 셋. 오른쪽, V로 오른쪽,
뒤로 왼쪽. 자, 우리의 한국진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자, 감독님 모셔서 저희 댓글 무대 판넬을 크게 준비했거든요. 함께 볼게요. 자, 프랑스 딴데 연구처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자, 멋지게 포즈를 취해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정면부터 봐주시죠. 정면. 느낌은 바닷가예요, 바닷가. 오른쪽, 오른쪽. 시선 오른쪽. 자, 시선 왼쪽. 멋집니다. 자, 그리고 정면 아래쪽. 자, 마지막으로 정면을 보시고 제가 댓글 부대로 외치면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부대 파이팅! 네, 이상으로 댓글 부대 제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진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